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파트 1 출판 웅진 지식하우스 저자 데니엘 코일 기획 윤몽경 리딩 고정하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NBA 팀을 이겼을까? 질문을 하나 해보자.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왜 어떤 집단은 구성원을 합친 것보다 커지는데 어떤 집단은 합친 것보다 작아지는 걸까? 몇 년 전 노키아의 최고 경영인 피터 스킬먼이 경영대학원생부터 변호사, 공학자, 디자이너, 건축가, 유치원생까지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냈다. 다음의 소품을 이용해 바닥에 세웠을 때 가장 높은 탑을 쌓는 미션이었다. 조리하지 않는 스파게티 20봉, 투명 테이프 1m, 녹근 1m, 일정한 사이즈의 마시멜로. 단, 규칙은 하나를 지켜야 했다. 마시멜로를 탑 꼭대기에 올리는 것이었다. 경영대학원생과 유치원생이 행동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경영대학원생들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략을 세워 각자 역할을 나눠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유치원생들은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없었다. 간혹 짧은 단어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여기야, 아니야 여기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이들의 기술은 자질구레한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에 불과했다. 어느 팀이 이길지 내기를 한다면 누구나 경영대학원생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당신은 내기에서 지고 만다. 같은 실험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 유치원 아이들은 평균 약 66cm 높이의 탑을 쌓았다. 이는 변호사 팀에서 쌓은 탑의 1.5배, 심지어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쌓은 탑보다 3배나 높은 결과였다. 겉보기에 경영대학원생들은 서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위 관리에 매진할 뿐이다. 책임을 맡을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비난해도 괜찮을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지? 같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원만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듯한 겉모습과 달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망설임과 비생산적인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반면 유치원 아이들의 행동은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단일한 독립체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주의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깨를 맞대고 힘을 내 일한다. 재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문제가 생기면 도우려고 나선다. 그렇게 아이들은 실험 내내 위험을 감수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유치원 아이들은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더 영리하게 협동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사용한다. 한데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이들과 같은 방법을 쓴다면 그들의 능력을 단순히 합한 것보다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집단 문화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성공한 기업, 우승컵을 거머쥔 스포츠팀, 날로 번성하는 가문 등에서 특유의 문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기업문화 연구팀은 200개 이상의 사례를 분석한 끝에 강력한 문화가 한 집단의 10년간 순이익을 765%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가 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 공동체, 가족, 모임의 강력한 문화가 깃들이기를 바라고 그러한 문화가 작동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정작 작동 원리는 모르는 셈이다. 그 이유는 문화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있다. 많은 사람이 문화가 마치 DNA처럼 일부 선택받은 자들이 타고난 특성이라고 말한다. 문화란 운명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나는 지난 3년간 프로스포츠팀, 차터스쿨, 특수부대, 영화사, 코미디 극단, 보석, 도덕단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집단을 찾아다녔다. 모두 최소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상위 1%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집단으로 대외적으로 그들의 문화가 하나의 롤 모델로 평가받았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는 성공적인 집단은 일정한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 배우고 단련할 수 있다는 걸 확신했다. 구성원들의 화합을 극대화하는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3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곧 집단의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최고의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다. 이 책의 본편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어떻게 미세한 신호가 우리는 이어져 있다 라는 안정적인 결속을 만들어내고 소속감을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2부에서는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습관이 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 3부에서는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문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부분의 합보다 훨씬 위대해지는 팀들의 비결을 만날 것이다. 성공적인 문화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화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살아 숨쉬는 일련의 관계다. 당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동료들이 함께 실행하고 창조해내는 것이다. 파트 1. 당신의 팀은 뿌리 내릴 만한 곳인가? 챕터 1. 성과를 내는 조직의 공통점. 독사가 실험이 알려준 아웃라이너의 그룹의 비결. 일명 독사과 실험을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윌 펄프스가 진행했다. 닉이라는 20대 청년에게 3가지 역할을 맡겼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해방꾼인 저크,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슬래커, 동화 곰돌이푸의 늙은 당나귀 이오르처럼 무기력하고 풀 죽은 다우너다. 스타트업 마케팅을 하는 40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닉의 악역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실험이었는데, 닉은 거의 모든 집단의 성과를 40% 떨어뜨렸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바로 아웃라이너 그룹입니다. 닉은 저에게 한 집단만은 정말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이 확 쏠리더군요. 이 집단은 닉의 방해 공작에도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닉은 조너선 딱 한 사람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닉이 성을 낼 정도였죠. 이 친구는 해방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사람들을 회의에 끌어들였고 모두가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너선은 상황을 안전하게 만든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렇게 묻는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너선은 심지어 닉에게 종종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의 대답을 들은 뒤에 조너선이 보세요. 아주 쉽고 재미있지 않나요? 모두들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답한다. 이토록 간단하고 사소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일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원래의 의도와 달리 닉의 행동조차 유익하게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독사과 실험은 2가지 측면에서 놀라움을 선사한다. 첫째, 집단의 성과가 지력이나 기술, 경험 같은 측정 가능한 능력 대신 미세한 행동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조너선의 작은 행동이 모든 변화를 유도했듯이
둘째, 조노선에게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조노선은 강력한 리더라면 을에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는 자신이 책임을 떠맡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지도 않았다. 심지어 전략을 세우거나 동기를 불어넣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직접 나서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고 누구나 느끼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노선의 집단은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좋은 케미를 만드는 10가지 소통법. 우리는 안전이라는 요인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만큼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동기는 없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안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서로의 관계를 한 단어로 묘사해 보라고 하면 그들은 대부분 같은 단어를 선택한다. 친구나 조직, 집단 혹은 위와 비슷한 단어가 아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단어는 가족이다. 이런 집단들이 가진 환경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물리적 공간이 가깝다. 소모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자주 시선을 마주친다. 스킨십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수하거나 주먹을 맞대거나 포옹하기. 짧은 시간 내에 활발한 대화를 나눈다. 긴 연설이 없음. 모두가 모두와 대화하며 깊이 어울린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다. 많은 양의 질문이 오간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한다. 유머 코드를 잘 활용하여 회의 중에도 화기애애하다. 소소하지만 배려 넘치는 행동을 보인다. 감사 인사, 문 열어주기 등. 심리적 안전의 원천, 소속 신호. 매사추세츠주 게임브리지어에 위치한 현대식 빌딩 3층에는 집단 케미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 있다. 바로 MIT 휴먼 다이내믹스 연구소이다. 소속 신호는 집단 내의 안전한 교류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밀착도, 눈맞춤, 에너지, 순서, 교체, 보디랭귀지, 목소리의 크기, 강조의 일관성을 비롯해 모두가 모두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가 포함된다. 그리고 소속 신호는 오랜 기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의문에 답을 건넨다. 이곳은 지금 안전한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위험 요소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소속 신호는 3가지 특징을 지닌다. 1. 에너지. 지금 일어나는 소통의 에너지를 집중한다. 2. 개인화. 개개인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대한다. 3. 미래 지향.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특징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문구로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하다. 소속 신호는 늘 경계 태세에 있는 두뇌를 향해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두뇌는 이에 반응해 교류 모드로 전환한다. 심리적 안전이라 불리는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 펜틀랜드의 연구는 팀의 성과가 아래 5가지에 따라 변한다 했다. 1. 구성원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발언과 청취를 분담한다. 2. 자주 시선을 맞추며 대화와 제스처에 활력이 넘친다. 3. 의사소통을 리더와의 대화를 한정하지 않고 서로 직접 소통한다. 4. 팀 안에서 별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한다. 5.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팀 외부로 나가 활동하며 팀으로 복귀해 습득한 정보를 나눈다. 흔히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내는 집단이라면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사소하다 못해 원시적인 행동뿐이다. 펜틀랜드와 그의 동료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팀 성과를 예측하는 용도로 집단 지성보다 더 강력한 지표는 없었다. 집단 지성은 숲속의 원숭이들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열정적인 원숭이 한 마리가 다른 원숭이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를 보낸다. 이내 그들은 뛰어와 뭔가를 같이 하기 시작한다.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놓친다. 말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집단이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도 중대한 생각 하나를 소통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바로 우리는 안전하고 서로가 이어져 있다 라는 믿음이다. 챕터 2. 소속 신호는 왜 중요한가? 구글은 어떻게 어깨에 거인을 쓰러뜨렸나?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최초의 두뇌들이 조용히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 시합에서 주어진 미션은 인터넷 유저들의 검색창과 타깃 광고를 결합하는 소프트웨어 엔진 개발이었다. 압도적인 우승 후보는 오버추였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이 회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빌 그로스라는 유능한 기업인이 이끌고 있었다. 글로스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모델을 개발한 인재였다. 사업 수완도 뛰어났던 그는 오버추어를 설립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상장까지 성사시켰다. 그런 오버추어를 상대하기에 다른 회사들은 체급이 한참 달려 보였다. 하지만 오버추어의 승리하지 못했다. 이 시합의 승자는 구글이라는 소규모 벤처 기업이었다. 이름도 생소했던 한 스타트업은 어떻게 IT 업계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걸까? 구글은 스파게티와 마시멜로를 이용한 탑쌓기에 유치원생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에 연연하거나 누가 책임을 질지 고민하지 않았다. 아담한 사옥 덕분에 밀착도가 올라가고 대면 소통이 수월해졌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집단을 토론시키는 페이지의 기술은 강력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안겨주었다. 모두가 참여하는 금요일 포럼은 마치 제약이 없는 학기 경기와 같았다. 구성원 모두가 청취와 발언에 일정 정도 기대했다. 그들은 짧고 굵게 직접 소통했다. 구성원들은 서로 마주보았고 그들의 대화와 몸짓은 활력이 넘쳤다. 구글은 소속 신호의 온상이었다.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일했고 안전하게 서로 이어진 상태로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반면 초기에 구글보다 훨씬 잘 나가던 오버추어는 자금력도 풍부하고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경직된 의사소통과 관료주의 시스템에 발목을 잡혔다. 하나의 사안을 결정하려면 기술적, 전략적 문제를 두고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쳐야 했고 여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오버추어의 소속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소속감은 안이 아니라 밖에서 형성된다. 소속 신호가 우리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당신은 시간 제한 없는 난해한 퍼즐을 맞추기를 시작했다. 2분 뒤 스티븐이 당신에게 힌트를 주고 싶어 한다는 쪽지를 준다. 당신은 스티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퍼즐 맞추기의 의욕이 증가하고 집중도가 올라간다. 쪽지 한 장이 당신을 더욱 영리하게 만들고 목표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높인 셈이다. 사실 스티브가 준 힌트는 아무 쓸모가 없다. 힌트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다.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변화시킨 데는 당신을 신경 써주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실험을 통해 소속 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얻을 수 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상황 A. 당신은 비가 내리는 기차역에 서 있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정중하게 묻는다.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상황 B.
당신은 비가 내리는 기차역에 서 있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한다. 비가 와서 정말 안타깝네요.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질문. 어떤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겠는가? 언뜻 보아 두 상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스 우드 브룩스 교수는 실험을 통해 두 번째 상황의 성공률이 422%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가 와서 정말 안타깝네요 라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것이다. 이 말은 마치 퍼즐 실험에서 허구의 인물인 스티브 힌트가 작용했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우리는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발산한 것이다.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휴대폰을 건네게 된다. 관계를 암시하는 작은 신호, 이러한 신호들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소속 신호가 지닌 이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또 있다.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한 7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팀의 자살 방지 실험이다. 연구팀은 환자들이 퇴원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절반에게만 다음과 같은 엽서를 보냈다. 친애하는 선생님께, 뉴캐슬 메이터 병원에서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귀와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후 2년간 엽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재입원하는 비율이 절반이나 낮았다. 아주 작은 신호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핵심은 이러한 신호를 한 번에 주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함께 수행하는 과제는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맥락 위에 놓여 있다.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남녀 사이의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나. 사랑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속감은 당신은 안전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신호를 불쏘시개 삼아 강력해지는 불꽃과 같다.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힘은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서로 이어져 있다는 신호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샘솟을 때 비로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소속 신호는 집단의 본성이나 규율과는 무관하다. 소속 신호를 느끼려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질문에 답해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어져 있는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는가? 집단의 일원이 되어 그 안에서 더욱 나다워지는 건실한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소속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보다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 것이다. 이제 2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려 한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는 막상막하인 두 사람의 각각의 방식으로 집단의 소속감을 쌓아 올린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제스처와 행위를 내세운 전설의 농구 코치와 절묘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소속감을 창출한 유통업계의 괴짜 억만장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신화부클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경남 블루 다이아몬드님의 리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